야, 난 그거 싫은데 지금 국가가 하는 일에 지금 뭐 반대하시는 거예요? 어? 또 시청자분들이 그런 거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왜 동의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들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살짝 좀 정리해보면, 대책하고 맞춰보면 이런 얘기들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아까 얘기하셨던 패스트 트랙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공이 주도하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선 입주권 방식으로 사업 관리 처분 방식이 변경이 된다 라는 얘기가 마치 옛날의 재개발 형태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왜 동의하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계속 시장에서 반대를 해왔던 분들이, 기존에 월세를 받았던 분들이 특히 많죠. 큰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계시다가 월세를 받으셨던 분들이 계시죠. 정부 사업 시장하게 되면 아파트를만 받게 되니까 생활이 끊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리츠로 전환을 해서 일정 부분 수익이 리츠를 통해 발생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식의 아주 새로운 얘기도 내놨기 때문에 왜 굳이 반대하냐, 찬성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시청자분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런 선택을 왜 강요하냐고요. 문제는 그것이 왜 이래라 저래라를 강요받게끔 하냐는 거죠. 그 출발선은 소유자인 나로부터 출발을 해야지. 왜 갑자기 내 집을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 소장님 집 팔아서 아유 뭐 굳이 내 집에서 사셔야 됩니까? 그 집 갖다 저희가 강제로 팔아버리고요. 그 집에 준하는 비슷한 집 살게끔 해주면서 그 집에 나올 만한 기대 이익이 될 만한, 자산 가치 될 만한 그런 금융 상품으로 제가 바꿔 넣어드릴게요. 야, 난 그거 싫은데 지금 국가가 하는 일에 지금 뭐 반대하시는 거예요? 지금 딱 네.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모든 게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선의로 하는 좋은 일에 네가 왜 손해도 보상해 준다는데 왜 지랄이냐? 딱 이 논조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건 얘기가 아니죠. 있네요. 네, 선택을 강요하는 게 가장 큰 문제네요, 그죠? 그 얘기의 출발점은 진짜 난 골 때리는 게, 이 새끼들, 이제까지 뭐, 거버넌스니 지랄이냐 하면서, 네네. 도시 재생할 때는 지역 주민이 어떻게 이 지역을 재생할 거에 대한 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해서 하겠네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세입자들의 뭐는 중요하고, 이 토지 등 소유자들 재산권은 이거는 뭐 개차반 아무 중요하지 않은 거야? 완전, 박정희도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시절에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거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공공재개발 얘기 나오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 공공재건축 관련돼서도 과거에는 공공재건축을 참여하는 사람이 사실상 없다라고 봤는데, 이번에 기회가 생겨서 오픈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소장님 얘기하셨던 부분들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들 또는 배치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음마아파트는 구역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만약에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건축 신청을 하게 되면 구역 지정도 빨리 해주고 여러 가지도 풀어주고 그래서 하게 해주겠다. 결국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되게 무시하네, 음마아파트 주민들을. 왜 무시하게? 음마아파트 주민들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건축에 이렇게 목이 메어가지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공공이 하면 빨리 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게 다 헛소리예요. 그럼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발표할 때 이제까지 벌써 지금 2017년 9월에 발표했으니까, 지금 4년이 됐는데, 지금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한 것 중에 보이는 거 있어요? 없죠. 네. 지금 공공에서 지금 이 공공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면 제일 처음 배너에 이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배너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면 국토교통부 블로그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번 공공주도로 3080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는데요. 그 내용 중간에 보면
공공이 주도해서 성공한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면서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남 중일구역 그림 딱 해가지고 그게 코오롱 하늘채 랜더스인가 그 중일구역이라는 곳에 재개발한 곳이에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그게 패스트트랙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재개발을 처음 공부한 곳이 구성남시가지예요. 98년도 정도부터 대한주택공사 시절에 성남 구시가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제가 성남 재개발을 보러 간 게 2003년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90년대 후반부터 준비를 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했었던 LH가 직접 공공 분양으로 준비했었던 이 사업장이 지금 20년이 거의 다 된 지금 이제 입주하려고 공사하고 있다고요. 5년이요? 왜 그러면 그 성남의 재개발 구역들은 사업이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2008년 이후에 하락장이 왔잖아요. 맞아요. 하락장이 오면 뭐 공공에서 앞으로 추가 부담금 책임져주고 뭐 하고 할 게 무너지는 건 똑같아요. 이거 뭐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게 어딨어. 이게 사업이 그러니까 시장이 꺾이고 힘들어지면 또 시간이 또 그렇게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세입자들 나가고 이 여러 가지 청산자들 문제 등등을 해가지고 엮여가지고 소송 걸리고 이주하는 중간에 꽤 오랜 동안 시간도 걸리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공공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금방 될 거다. 꿈같이 될 거다. 모르겠어요. 믿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믿지 않아요. 네, 저는 믿지 않아요. 뭐, 안양에, 어디야, 메가트리아. 거기도 제가 알기로 LH가 했던 사업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만 있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LH가 시행을 했었던 서울 안에 여러 정비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네, 똑같아요, 결국은. 자, 시장에 보면 이번 대책 발표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공급이 이루어진다라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 지금까지 없었던 역대급 공급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음마 아파트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 심리를 굉장히 많이 기사들에서 뿜어주는데 막상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원치 않은 형태, 그러니까 지나치게 기대하는 어떻게 보면 기대의 거품이 꼈다 그럴까? 네.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부분도 생각을 좀 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더 정확한 판단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얘기했었던 서울 안에 30만, 전국에 80만 이 숫자를 보실 필요 없고 결국은 땅을 민간으로부터 내놔라. 그 땅을 받아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땅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봐야 돼요. 땅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야지 이게 의미 있는 숫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일단 제가 봐서는 되게 제한적이죠.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거는 역세권의 소규모 지주들이에요. 소규모 지주들. 그러니까 이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수용 방식으로 가는 건데 민간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제한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민간 사업자가 여기를 공공주택 특별 공급 그러니까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을 해서 여기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렇게 신청해 볼 수 있는 이제 그거 열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이 가능한데 이 얘기 나오고 나서 이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원 단톡방에서 본 건데, 모 건설사 상무님이 지주들이랑 토지 매입 협의하기 위해서 이제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2월 4일날 대책 딱 10시에 엠버거 터지고 나서 용적률 700% 이거 이렇게 가겠다고 하니까 평당 땅값을 딱 1억씩 올리더래요. 그러니까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지주들이 이렇게 많이 섞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역세권의 소규모 필지 이런 것들, 내가 재정착하기 위한 주택 아닌 이런 지주들은 어차피 더 많이 지어서 팔고 나가면 땡이니까 그런 것들은 가능할 거다고 제가 전부터 역세권 용적률 높인다고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주들이 그래 400% 지을 수 있을 때는 이 가격이었는데 이제 700% 지을 수 있을 가격이니까 그러면 700%에 준하는 가격을 받아서 내가 니네한테 팔아야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네요.
자, 지금 공공주도 3080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또 지적하고 있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공공주택이 공급되게 되면 품질의 문제가 있지 않겠냐. 즉, 조합원들,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는 주택의 공급이란 좋은 고급화 주택을 원하는 건데 이거 너무 질 낮은 주택만 공급되는 거 아니냐. 또 고층 조밀한 개발을 통해서 쾌적성이 저하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얘기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나치게 빠른 공급 일정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부가적인 변수에 의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순환 정비 방식 같은 이상한 얘기들도 또 나오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만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되겠느냐 이런 식의 제기가 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공주택의 품질 문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고급화 문제는 그럴 수 있죠. 고급화는 안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못 살 집을 만들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용적률을 높이면 좀 약간 그런 쾌적성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는 제한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역세권 단지들 같은 경우는. 맞아요. 네. 그리고 순환정비 말씀을 하셨는데, 순환정비 모델은 지금 어제 동자동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영등포 쪽방촌에서도 얘기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순환정비 방식이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존에 그 사업을 추진할 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 세입자들이 거주할 임대 아파트를 먼저 만들고, 그러면 재정착을 임대 아파트를 먼저 시킨 다음에, 그럼 기존에 살던 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쵸? 그때 거기 부순 다음에 거기 아파트를 짓고, 그러니까 네. 순환 이렇게 정비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공공주택 사업을 할 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해서 재정착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나치게 빠른 공급 일정 부분도 사실 좀 이게 진짜 과연 가능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게 빠른 공급 일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별개예요. 어차피 그거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라서, 이 받아들이기도 당장 이렇게 큰 패러다임 전환을 주민들이 받아들이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라서 별개로 논의를 놓고 보고, 일단 공공이 땅을 수용해서 바로 수용해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만 놓고 얘기를 해서 보면, 이게 영등포 쪽방촌도 보도자료들을 보면요, 어떤 식이냐면요, 작년 봄에 발표를 했고, 작년 초에 발표를 했고요, 7월에 지구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7월에 지구 지정하면서 보도자료가 뭐였냐면, 2021년 올해 착공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올해 안에 착공한대. 그러니까, 그러면 1년, 2년 안에 지주대 땅을 다 수용 끝내고, 땅 다 뺏은 다음에 세입자들도 다 내보내고, 철거한 다음에 바로 짓겠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거든요. 이거를 빈 땅도 아니고 도심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재개발 사업도 아시겠지만 2주 하는 데만 2년도 걸리고 2년도 더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입자들 명도가 잘 안 돼서. 근데 이거는 1년 안에 토지도 다 뺐고 세입자도 다 내보내서 착공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인데 이 사업들을 지금 동자동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게 되면 장난 아니게 이제 분쟁이 격화되겠죠. 결국 제가 용산 참사 얘기를 얼마 전에 부동산 제가 실시간 방송하면서 얘기를 꺼냈는데, 제가 용산 참사 날 때 그 용산 국제빌딩 특별계획 4구역의 상가 세입자였어요. 거기 저는 2004년부터 제가 2009년 초까지 그 지역에서 상가 세입자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 와서 뭐 했던 사람들, 전철현이며 아니면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 막 의원들이랑 와서, 그때 권영길 의원 와가지고 악수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갈등은 세입자들이 그 영업 보상에 대한 금액, 이런 문제들,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어떤 영업보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그 분들이 막내에 올라간 거잖아요. 맞아요. 보상금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보다 터무니없이 그렇죠. 낮다. 그것 때문에 맞아요.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 땅을 뺏기는 문제는. 지금 이 지역의 토지를 수용당해서 뺏기는 문제는 이게 그냥 어디 이상한 사람들이 수요가 없는 이상한 지역의 땅이 아니라니까요. 영등포 역 바로 옆에 있는 가장 노른자 땅 공시지가만 해도 어마한 땅들. 이제 시가는 공시지가랑 비교도 안 되게 더 비싼 땅들이죠. 용산 서울역 앞에 있는 이 땅들 옆에는 가보면 빌딩 새로 져가지고 다 이렇게 다 정비들이 끝나가지고 큰 빌딩들이 있는 곳에 진짜 노른자 땅이거든요. 그리고 계획이 없었던 게 아니라 포함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서 재개발 추진을 하던 곳이에요. 그런 땅을 이제 나라가 가져가겠다고 하면 그 지주들은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그렇게 빠르게 하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저는 사실 솔직히 그거 딱 동자동 어제 그 보도자료 나오고 나면서 이게 이 기사에 보면 그 보도자료 발표할 때 국토부 LH에다가 용산구청 이름이 다르고 나왔거든요. 근데 용산구청장이 무슨 생각으로 냈는지 용산구청장한테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어제 용산구의 구청에 전화를 좀 이거저거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통화를 못 했는데 이 지주들 입장에서 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용산구청장은 무슨 생각인지 진짜 궁금해요. 네. 저 또 한편으로 대책 그 마지막에 보면 추진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기존하고 좀 달랐던 건 뭐냐면 대부분 다 2021년 3월 달에 싹 다 그냥 막 어마어마한 개정, 변경, 오, 대단하고요. 그 다음에 2021년 6월 달에 또 한번, 흐트러 제끼고요. 네, 엄청나게 빠른, 공급 일정, 또 개정 일정,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 굉장히 급했다. 상황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인데, 뭐 얘기하는 것처럼 동시에 막 이렇게 확 진행되면, 이제 이주 문제도 생기고 인근 집가 상승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된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는데 소장님 보시기에도 이렇게 한 번에 확 진행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이제 가는 거는 가고 네. 될 만한 이득이 될 만한 그러니까 딱 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결국은 돈의 문제로 정리가 될 거거든요. 이게 돈 냄새를 맡고 안 맡고는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급 확대 정책이 과거에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200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후반에 확 확대가 됐잖아요. 그거 할 때 이거 돈 되겠다 싶으니까 엄청나게 사람들 달라붙어가지고 갖고 갑자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설립이 안 되던 조합이 막 순식간에 설립되고 사업시행 이각까지 속전속결로 막 받아버리고 관리처분까지 2008년에 대2주의 난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자도 막 갖고 그거에 발맞춰서 사업도 그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투자자들은 결국은 이게 돈이 되겠다 싶은 곳들은 그렇게 크게 붐업을 하면 움직여요. 작년에도 이미 딱 드러났죠. 돈이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선택한 건 뭐예요? 공공재개발이잖아요. 공공재개발 가면 이거 돈 되겠다고 하니까 공공재개발은 신청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사업 그 지역의 집가들도 많이 올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 될 거냐? 다들 추진 주체 입장이 돼서 고민들 하겠죠. 어떤 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게 만약에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이로 인해서 막 상승하고 뭐 가고 하면 갈 거다. 기대를 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긴 한데 물론 이제 그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되게 초강수를 뒀죠. 예. 지금 3은 분양권 안 나온다. 네. 그렇죠. 도대체 이건 어떻게 법률로 규정을 하려고 이런 대책에 이렇게 심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또 그게 발목을 잡아서 또 그것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다양한 문제 제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관련된 얘기들을 쭉 나눠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정부의 굉장한 의지 와는 별개로 사업 추진에 굉장히 다양한 걸림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보시면 이번 대책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